네, 전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원유 감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두 나라가 공격적인 감산을 풀지 않을 경우 내년 국제유가가 107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아무래도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전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송 전무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골드만삭스는 107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 자체가 좀 오름세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전망으로 좀 들리지 않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바닥을 찍고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사실이다 볼 것 같고요. 예.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작년에는 이 판의 왕은 누구냐?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 시장을 원유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던 게 작년에 미국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정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오펙 플러스, 사우디와 러시아가 맹주로 있는 오펙 플러스가 이 판의 왕으로 다시 등극한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머릿속에 이걸 잠깐 그리시고 이 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워낙 원유는 숫자가 크다 보니까 하루에 얼마 소비하고 하루에 얼마 생산하냐로 보통 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우리가 제일 기초로 배우는데 보기 되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하루에 대략 시장에서는 1억 배럴이 소비가 됩니다. 시장 글로벌 네,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1억 배럴이 보통 1억 생각하시면 되고 네, 1억. 보통 코로나 이전에 1억 300만 배럴 뭐 이렇게 됐는데 네네. 코로나 이후에 좀 줄었다가 가장 최근 지난 여름에 다시 거의 회복을 코로나 이전 1억 배럴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생산하는 게 3대인데 예. 미국이 월에 최대 지금 1,300만 배럴 정도. 아마 숫자가 나오는데 저기 1,800만 배럴은 전략 비축유까지 포함된 포함이 거라고 된 보셔야 될 것 것들. 네.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인데 사우디가 최대 했을 때가 1,200만 배럴. 그다음에 러시아도 한 1,100만 배럴까지 생산을 하다가 지금은 좀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세 군데가 전 세계 원유 시장의 30% 이상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쥐락펴락하는 건데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가가 120불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작년 여름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었고요.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거의 9%까지 올라가는 급등 현상이다 보니까 그 사이 쟁여놨던 전략 비축률을 작년 5월부터 대규모 방출을 하면서 유가를 잡고 휘발유 가격을 잡는데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러시아 그다음에 사우디가 감산을 하더라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그걸 다 메이크업 해주니까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를 급격하게 떨굴 내릴 수 수 있어요. 있는,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략 비축유가 한때 시작할 때 거의 6억 배럴까지 있었던 게 네.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 거의 3억 4천만 배럴, 거의 30년 동안 쌓았던 거를 불과 1년 반 만에 다 써버렸어요. 반이 나서군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전략 비축유를 무기로 쓸 수 없는 미국 상황이 된 거고 이제는 오히려 더 다시 리빌드, 그러니까 그걸 다시 채워야 되는 상황으로 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쓸 수는 없는, 쓰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소비는 다시 회복, 수요는 회복을 했는데 지금 공급 측면에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증산은 못하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여기서 사우디가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을 하다 보니까 찰랑찰랑한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골드만삭스가 아까 연말까지 대략 일 기준으로 한 300만 배럴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100불 이상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이고 그렇네요. 여기서 결국은 급격하게 수요가 떨어지는 현상, 예를 들면 글로벌의 급격한 침체가 온다거나 네. 뭐 아니면 갑자기 중국에 뭔 큰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네. 황세원 의원님 어떠십니까? 지금 100달러를 넘기니 많이 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다시. 네네. 100달러를 넘기느냐 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100달러 예를 들어 99달러냐 101달러냐 뭐 그 수준의 차이는 아닌 거죠. 예, 큰 수준의 예. 차이는 아니거든요. 다만 상한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위쪽 상한선은 100달러 근처인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이제 107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게 이제 107달러까지 가는 경우들은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최대한 상한선까지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고요. 네.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네. 107달러가 안 됐다 그래서 뭐 그게 또 그렇습니다.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또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0달러 근처까지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상황을 이제 전 세계 유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물론 이제 산유국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가 산유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미국이 자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원유를 생산을 하느냐 그리고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적인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생산 여력은 제한되고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산이 가능은 할 텐데 네네. 빠른 속도로 증산이 가능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미국이 얼마만큼 원유 수요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미국에서의 원유 수요 자체는 꾸준하게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자체가 국제 유가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방향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 정도는 열어놔야 된다. 열어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